외대국어생들이 말하는 외대국어 꿀팁. 첫 번째 질문은 다들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요, 이 외대국어 학교의 입시 결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현혹되어서 외대국어를 오고자 하였습니다. 저는 일단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신약개발연구원이 되려면 뭔가 좀 대학을 가기 전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대학 진학에도 그렇고 이후에 진로를 찾아가는데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외대국어의 유리프 활동도 있고, 그리고 여러 자신의 전공에 맞게 동아리도 정할 수 있고 수업도 정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비슷한데요. 이제 외대국어라는 학부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레카 리서치 프로그램이나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고, 제 꿈은 심리학과 교수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선배님들과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학교에 오면은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. 저는 단순히 기숙사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숙사 생활에 만족을 하시나요? 딱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엄마가 없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드립치지 마. 엄마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건 근데 솔직히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. 자, 두 번째 질문은 자소서를 작성한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. 저는요, 자소서를 쓸 때 생기부를 썼는데 생기부에서 선생님이 약간 인상 깊었다고 써준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생기부에 다른 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썼습니다. 그거 아주 좋아요. 저는 우선 진로를 첫 번째로 정했고요. 첫 번째 파트를 자기주도 학습 파트를 썼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그 학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제가 공부에 관련해서 썼던 거를 자소서에 녹여냈고, 진로 관련해서 자소서를 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 많이 찾아본 자료도 녹여냈고,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진로를 자기가 이렇게 많이 찾아봤다라고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저는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고 싶어서 퍼머스타임스나 이런 전문적인 곳에 자료를 내가 스스로 공부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어요. 저는 일단 생기부를 뽑아서 내가 생기부에서 뭘 자소서에 쓸 수 있을지 일단 먼저 찾아보고, 또 이제 제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심리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심리학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행동 심리학을 하고 싶은 건지, 아니면 만약에 내가 그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만들어 나갔고, 그 다음에 생기부를 보고 거기서 따올 수 있는 거를 자소서에다가 썼는데, 이제 조금 좀 더 약간 임팩트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자소서를 쓸 때 이제 나를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런 사람이다. 이런 거.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할 건지를 적는 것도 꽤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고 싶고 어떤 걸 공부하고 싶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썼어요. 저는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생기부를 다 뽑아서 내가 뭐랑 뭐를 엮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나만의 어떤 강점이 보이겠다 이걸 찾아가지고
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쫙 했고,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들어와서도 들은 거지만 외대부고에서 좋아하는 게 본인가 어떤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띠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를 뭔가 되게 보려고 해서, 저는 외대부고를 지원하면서 실제로는 너무 예술적인 거를 많이 써가지고 거의 예고 자소서가 되긴 했었는데, 근데 그러면 약간 오히려 그렇게 썼던 게 더 선생님들 기억에 남고, 그리고 그게 딱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그만큼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면 정말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건 팁으로 알리고 싶다.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 예상 질문을 쓰고 그걸 외웠는데 일단 하나도 안 나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되게 부모님이랑 했는데 되게 이상한 걸 많이 물어봐가지고 좀 어떤 대처 능력? 이게 약간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이죠. 되게 이상한 막 뭐지 나의 별명을 말하자면 막 이러고 되게 이상한 걸 물어. 약간 되게 이상한 말을 좀 둘러서 잘 포장하는 법을 배웠고 그거 말고는 딱히 면접 준비를 한 게 없어. 우선 자소서를 다 썼고, 근데 자소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면접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내 진로에 관해서 신약개발연구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랑 뭐 화학이랑 생명이랑 이런 관련된 분야들을 엄청 깊게 탐구를 했어. 책도 읽어봤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봤고 잡지도 읽어봤고, 그리고 자소서에 뭐 퍼머스 타임스 이런 거를 약학 잡지 같은 거를 안 읽었었는데 읽었다고 해야 되니까. 자소서에 써가지고 실제로 읽어야 되니까 쓰고 그걸 쓰면서 좀 더 많이 전문 지식을 갖게 됐고. 일단 그 자소서를 고치는 거랑 면접 준비를 같이 했었는데 일단 자소서는 맨날 보고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읽었을 때 말끔하게 읽히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읽으면서 고치려고 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이랑 비슷하게 계속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생각해봤는데 일단 좀 씻을 때 혼자 이상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거를 항상 준비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동영상 찍거나 거울 보고 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할 때 무슨 표정이고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맞아. 나도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일단 동영상을 보고 내 말의 속도나 이런 것도 면접관님들에게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점점 더 좀 면접 형식에 맞게 고치려고 했던 것 같고, 손도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그런 것도 이제 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, 그다음에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막 외우지는 않았고 그냥 내 자소서에서 딱 읽어서 뭔가 내가 궁금한 점을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맞아. 이런 걸 많이 신경 썼어. 그렇게 했었어. 좀 막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 자소서에 뭔가 의문이 드는데 이 의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지 맞아.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그냥 무작정 질문에 대해서 답을 외우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내가 아는 거를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면접에서 일단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준비를 덜 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. 최대한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. 약간 헛소리도 당당하게 하면 좀 좋아하는 거. 저는 이제 자소서를 일단 작성을 했으면 그거를 이 자소서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무슨 내용을 썼는지 확실하게 알 정도로 그걸 계속 읽고, 그래야 자소서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자소서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인성을 뽐낼 것인지 나의 이 적합성을 뽐낼 것인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하지는 못했고,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, 이제 자소서를 딱 봤을 때 여기서
질문이 뭔가 나올 만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자소서 한 맞아. 장에다가 그냥 이 키워드 다 표시해두고 이 키워드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뭐 질문 내용이 어떻든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식의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옆에 적어두고 그런 거 이제 한 장에 딱 정리를 해서 면접 마지막 날에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면접 질문 같은 거 보고 있을 때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거를 딱 그 한 장만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피부랑 그 연관성을 많이 짓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. 솔직히 말하면 별 차이는 없고 그냥 자소서를 쓸 때 생기부를 보면 자소서에 쓸 거리를 찾기가 쉽다. 맞아. 그 정도. 콘텐츠 찾기 나도 면접 준비할 때 생기부는 신경 안 쓰고 들어가서 봤던 거 같아. 그냥 혹시 모르니까 독서 어, 에 써놓은 맞아, 책 맞아. 내용 살짝만 알 정도면 준비하는 거지. 할 면접 수 있다. 면접 볼 때 안 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. 면접 볼 때 하나도 안 떨렸어. 진짜? 오히려 추워가지고 추워서 추웠어. 떨었지 긴장해서 그냥 충분히 저희 준비를 했으면 응. 떨지 않는 것 같아요. 약간 그 본인이 준비를 했는데도 계속 떨린다? 그러면 솔직히 그 전에 좀 모의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그냥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게 음. 중요해. 뭐 자소서 내용을 다 외운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면접 뭐 나올 것 같다라는 키워드들을 그냥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은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머릿속에 그것만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든 연관이 돼서 다 말하게 되니까. 나는 딱 면접 이제 맨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 질문 받으면 피드백으로 들었단 말이야. 야, 너는 말하는데 다 말빨로 이걸 커버를 치고 내 안에 컨텐츠가 없다 이거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확실히 면접 준비는 본인이 평소에 긴장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을 어차피 선생님들도 다 떠는 거 알아서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게 두서가 있든 없든 그냥 많이 말을 하면은 쌤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아 이렇게 뭔가 관심이 많구나 이 정도만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은 거. 왜냐면은 이 질문이랑 내가 진짜 관련 없는 것 같은 대답을 해도 선생님이 그걸 듣고 뭔가 얘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했다? 그럼 그거에 맞춰서 꼬리 질문을 또 하기 맞아. 때문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친절하시다. 너무 동문서답이 아닌 이상. 그래서 면접 볼 때 생각보다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.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. 우리는 진짜 거의 우리 세 분 앉아 계셨는데 두 분은 나랑 눈을 거의 안 마주치셨고 이제 한 분이랑 거의 눈을 마주치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한 분은 조금 유연하게 면접을 진행하시고 또 한 분은 조금 엄격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교육청에서 나오신 엄청 분 나오셨죠. 이렇게 아, 진짜? 들었어.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면접을 되게 못 봤어. 울었다고? 왜냐면 나 진짜 망했어. 망했는데 괜찮던데? 이거 약간 이게 생각보다 본인이 망했다고 생각해도 선생님들이 좋게 보는 거 같지. 나는 근데 면접 볼 때 뭐 입었어? 정장 입었어. 진짜. 약간 세미 정장? 기억이 안 나. 나는 그 전날 백화점 가가지고 베이지색 코트랑 빨간색 가디건이랑 그냥 바지 입었어. 나는 슬랙스 검정 슬랙스에 그냥 안에 셔츠랑 되게 베스트 하나 입고 그렇게 면접 보러 들어갔었는데 면접이니까 되게 좀 깔끔하게 정장도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. 근데 생각보다 면접 보러 가니까 다 롱패딩이야. 아니 다 그냥 디테일 청바지가 있는 뭔가 막 그냥 맨투맨이랑 그냥 추리닝 입는 게 있고 나 솔직히 이게 그냥 면접 볼 때 막 의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맞아. 쓰진 않는데 이게 막 솔직히 만약에 어디가 패여 있고 오히려 그게 안 좋고. 그것만 아니면 솔직히 학생다운 추리닝 오히려 좋을지도. 그냥 학생다운 모습을 보이면 좋아. 그냥 좀 자유로워. 원래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게 15분 면접이고 한 질문당 이제 5분씩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이 감독관들이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한 학생별로 5분 집중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이어가게 해줘야 된다. 이 면접관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야 된다. 그러면은 면접관 선생님들과 이제 그
영화를 선정해서 자소서에 쓴 다음에 혼자서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그 영화 보셨어요? 그 영화가 진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고 설명하면은 이게 난 오히려 좋았다고 생각이 든 게 사실 그런 영화를 자소서에 쓴 애가 잘 없기도 하고 그걸 지브랑만 잘 엮으면 제일 좋아가지고 그래서 딱 면접 보고 나올 때 아 붙었는데? 라고 생각한 게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꼭 그 면접 보러 들어가면 항상 나오는 게 째려보는 쌤 하나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쌤 하나 부드러운 쌤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째려보는 선생님이 내가 그 정확해. 영화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풀리셨어. 딱 풀리시면서 이러고 끄덕끄덕 하시길래 아 붙었다 이러고 나왔어. 나는 심리학으로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좀 임팩트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면접을 볼 때 약간 조증이 온 것처럼 웃었고 그냥 계속 웃었어. 계속 입고 나도 경련 계속 올 웃었어. 정도로 웃고 있었고 근데 일부러 웃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러고 있었어. 좀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웃었어. 그냥 말하지도 않았는데 웃었고 그냥 대답할 때도 그냥 계속 뭔가 웃었어. 살짝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. 제일 중요한 게 후회 없이 다 털고 나와야 돼. 어차피 그 후에 풀 데 없어. 그때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난 오히려 하지만- 보고 나서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. 끝나고 뭐 음, 먹지 생각해. 맞아. 면접 볼 때 이거 그 말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질문을 받으면 약간 이게 처음부터 장황하게 5분짜리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간결한 답변이 먼저 생각이 맞아, 나요. 맞아. 맞아.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첫 번째 답변 시작하겠습니다. 뭐 이건 뭐고 이건 뭡니다 하고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맞아. 맞아, 두 다음에 번씩 좋대. 그걸 말하고서 맞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생각나는 거 무엇이든 맞아, 맞아. 말한 다음에 그걸 끝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아, 얘가 이거에 맞아. 이 항목에 딱 대한 거 그거야. 말을 진짜 했고 좋다. 이거에 대한 거 확인을 했다.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되게 수미상관 구조로 해야 된다. 예쁜 모양인 것 같아. 나는 되게 근데 두서없게 말거든. 그랬더니 꼬리집을 한 번 더 물어보더라. 생각보다 떨 거 없고 그냥 후회 없게만 하자라는 거를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. 많이 긴장할 필요 없다. 할 수 있다.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붙으면 정말 좋겠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막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맞아. 면접에서는 그냥 스스로가 준비했던 거를 다 후회 남지 않게 보여주는 맞아.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어차피 여기 지원할 정도가 되면은 다 어디 가서든 어디 가서든 떨어져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면접 때 떨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고. 그죠. 이 학교가 다가 아니니까. 맞아.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아, 나 솔직히 좀 그래도 준비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만 되면 그냥 면접 보고 나서 결과가 어떻든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본인이 긴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떨어져도 이거는 그 맞아. 열심히 했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본인한테 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